예, 이번 시간에 우리 사원 등록에서 기본사항 부양가족명세 다음에 있는 추가사항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이 부분 정리하기에 앞서서 우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관련되는 부분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76페이지입니다. 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감면 대상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은 5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세의 70%, 청년인 경우에는 90%까지 감면이 된다라는 겁니다. 과세 기간별로 150만 원 공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감면 대상 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자, 감면 대상 근로자는 외국인을 일단 포함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데 외국인 포함하고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나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자,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에 받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나이 34세 이하,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를 따질 때는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라도 초과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제 해당되는 과세 연도에는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감면 대상 근로자 판단할 때 34세 이하라고 하는 부분은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5세 미만이면 34세 이하에 포함을 해줍니다. 원래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 기준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근로계약일 현재 만 34세 생일이 지나버리면 적용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만 34세 생일이 지났고 35세 생일 이전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할 때 20세 이하 60세 이상 이 부분 계산하는 부분하고 약간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4세 이하를 만 35세 미만인 자로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면 제외 대상 근로자가 있습니다. 감면 제외 대상 근로자는 우리 교재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8페이지에 감면 제외 대상 근로자가 있습니다. 자,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임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 직계존비속 관련되는 직계존비속이고요. 일용근로자 적용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자, 다음에 보험료 등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 있죠. 감면 대상 근로자에 보면 60세 이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인 사람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죠? 제외되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근무를 하게 되면 감면을 아예 못 받느냐라는 건데, 거기에 단서에서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 또 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러니까 가입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스스로 가입 안 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가입을 제외시킨 사람들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9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 면제의 경우에 감면 적용되느냐라는 건데 감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앞에서 제가 그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 요건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교재 7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중소기업과 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바뀐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경력 단절 여성은 내가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다시 그 회사에 입사했을 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은 기존에 근무했던 회사하고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로 똑같은 회사에 입사를 하면 경력 단절 여성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조건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때문에 퇴직을 했다면 인정해 주겠다. 그 다음에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3년은 지나야 되고 15년 미만일 때 그 사이에 다시 입사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면 대상 중소기업 업체 및 감면 업종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비영리 법인이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비영리 법인이 적용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자, 중소기업 업체라고 하는 부분은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원래 비영리 기업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세특례 제한법에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서 비영리 기업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비영리 기업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비영리 법인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 요건을 적용했을 때 요건이 맞다. 그러면 감면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모든 업종을 다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재 79페이지에 농업부터 시작해서 스포츠 서비스업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종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면 업종 제외되는 경우 있습니다. 감면이 적용 안 되는 제외되는 업종을 예시를 해보면 전문과 기술 서비스 업종 중에 전문 서비스업, 그러니까 법무 관련되는 거, 회계, 세무, 회사 본사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이런 쪽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뭐 이런 쪽들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건업, 병원이나 의원 적용 못 받습니다. 금융보험업도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음식점 중에 주점이나 비알코올 음료점업,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커피 전문점, 비알코올 관련되는 음료점 뭐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생맥주 전문점이나 뭐 이런 쪽들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 관련되는 거, 학원 관련되는 업종이죠. 적용 못 받습니다. 유원지 기타 오락 관련되는 서비스 안 되고요. 기타 개인 서비스, 미용, 욕탁, 유사 서비스, 세탁, 장례식장 뭐 이런 쪽들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 중에 적용 안 되는 업종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적용할 수 없다는 거 반드시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 전문 자격사 중에 관세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관세사업은 이 전문과 기술 서비스 업종 중에 전문 서비스 업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운수업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수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관세사업에 근무하시는 분은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규정이 언제 바뀌었냐면 2018년 5월 29일 날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청년과 관련되는 규정을 개정을 했는데, 원래는 29세 이하에서 청년을 34세 이하로 범위를 좀 확대했고요. 감면 기간을 5년으로, 감면율을 70%에서 90%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2020년도 강의를 하면서 2018년도 개정된 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개정 내용이 그러니까 2018년도 소득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자, 2018년도 소득분부터 적용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요 이전에 적용됐던 분들이 이 규정 바뀌기 전에는 적용을 못 받았던 분들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감면 규정 적용 방법은, 감면 요건 판정은 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판정한다라는 겁니다. 적용해서 판정합니다. 그렇지만 소급은 하되, 판정은 소급하되 세액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세액은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2018년도 이전분에 대해서 경정 청구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감면 못 받은 건 못 받은 거고, 요건만 다시 판단해서 감면 받을 기간이 남아있다면 적용해 주겠다. 이 내용입니다.
즉 뭐냐면 자, 감면 기간이 이미 3년으로 끝났다. 그런데 아직도 5년을 적용한다면 감면 받을 수 있다면 남아있는 기간에 대한 건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감면율도 과거에 70% 받은 거 무시하겠다. 과거는 과거고 지금부터 90% 해주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감면 요건 판정 후에 18년 이후 감면 기간이 남아있다면 적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취업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청년의 18년 귀속소득분부터 90% 감면을 적용해 줍니다. 자, 그러면 2015년도 5월 달에 취업했다라고 하면 15년도니까 3년간 적용이 가능하죠. 그럼 3년이면 어떻게 되죠? 2018년도 5월 달이면 끝입니다.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법이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자, 감면 기간은 종료되었지만 감면 요건을 소급 적용하여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2018년도 소득분부터 감면이 가능하다. 5년이 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2020년도죠. 그죠? 2020년도 5월 31일까지는 감면을 적용해 줄 수 있다. 감면율은 90%입니다. 만약에 청년이라면 90%. 그죠? 청년이라면 90%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15년도 5월 취업 당시 30세 감면 요건 미충족으로 감면이 안 된다. 과거에는 29세 이하였기 때문에 취업 당시에 만 30세가 넘었다면 감면을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취업일 기준으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서 소급 판정한다. 그러면 5년이 되는 날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5년도 뭡니까? 34세로 적용하면 감면이 가능했었죠. 그러니까 15, 16, 17년도까지는 감면을 아예 못 받았지만 나머지 2년이 남아있죠. 2년 동안은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17년 5월 달에 취업 당시 34세 감면 요건 미충족으로 감면이 안 됩니다. 이거는 앞에 거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요. 자, 17년도 부분이니까 개정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해보면 감면이 가능하다. 그래서 2022년도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서 감면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감면율이 되겠습니다. 감면율은 청년에 대해서 감면 대상자 청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90% 한도 150만 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13년, 15년, 17년도에 있던 부분 18년도 만약에 남아있던 감면 기간이 남아있다면 90% 150만 원 적용을 해줍니다. 60세 이상 장애인인 경우 70% 150만 원, 경력 단절 여성 70% 150만 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감면 기간이 되겠습니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은 3년을 적용을 하는 거고요. 청년은 5년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청년이 군복무 후 1년 내에 동일 기업에 복직을 했을 때는 복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동일 기업입니다. 다른 회사 들어가면 안 되고 동일 기업에 들어갔을 때 적용해 주겠다. 청년이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취업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을 적용해 준다. 군복무를 했다라고 하면 그 기간을 포함해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 취업일로부터 7년까지가 되는 거죠. 기본은 5년이었는데 2년을 더해주는 거니까 7년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면 적용받는 자가 다른 중소기업 취업, 재취업, 합병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 업체에 고용이 승계된 경우와 상관없이 최초 취업일로부터 적용을 합니다. 최초 취업일로부터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내가 A라는 회사에 최초 취업해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다가 내가 2년 적용받고 B라는 회사로 다시 입사를 하면 B라는 회사에서 입사한 날로부터 다시 5년이 아니라 A 회사에서 적용받았던 2년을 뺀 나머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 감면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5년이면 추가 3년이 될 거고 만약에 내가 3년짜리였다라고 하면 1년밖에 적용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회사가 바뀌고 안 바뀌고 이거 상관없이 적용받은 최초 연도부터 전체 기간으로만 판단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관련되는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 관련해서 우리 교재 59페이지에 추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사원 등록에 기본공제 추가, 부양가족 명세 추가 사항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추가 사항 쪽에 방금 설명드렸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가 나옵니다. 자, 추가 사항에 있는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1번부터 우리 8번까지에 있는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급여를 이체할 때 이체은행에 대한 정보, 전화번호, 부서, 직종, 현장, 호봉 뭐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핸드폰 번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등록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급여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쪽에서 급여자료를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급여자료를 입력을 했을 때 이 직원들한테 급여 명세를 제공을 하고 싶은데 이걸 문자 메시지나 뭐 이런 부분으로 제공하고 싶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자료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 급여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 SF8 모바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바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4명을 급여 명세를 모바일로 전송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원 등록 휴대폰 번호로 전송이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급여 명세서가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능이 우리 사원 등록에서 있습니다. 추가 사항에 핸드폰 번호라든가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게 되면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에 회계 처리에서 급여 부분이 있죠. 급여와 관련되는 부분, 상여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계정 과목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 계정 과목 등록되어 있는 부분은 나중에 설명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급여 근로소득과 관련되는 소득관리 쪽에 보시면 급여자료 회계 처리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급여자료 회계 처리라고 하는 메뉴에서 관련되는 직원의 급여에 대한 계정 과목을 자동으로 설정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원 등록에 있는 여기 회계 처리에 계정 과목을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에 중소기업 취업 감면 여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안기부라는 직원이 중소기업 취업자로 감면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여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속리산 직원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적용이 되고요. 나이를 넣게 되면 만 32세로 되어 있습니다. 18년 5월 10날에 입사를 했고 그때부터 5년 동안 2023년 5월 10일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감면율은 100%, 50%, 70%, 90%인데 최근에 입사한 직원들은 기본 70%고 청년인 경우에는 90%죠. 만 32세이기 때문에 34세 이하니까 90%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면 입력은 급여 입력이 있고 연말 입력이 있습니다. 자, 감면 입력은 이제 급여 입력이 있고 연말 입력이 있는데 요 급여 입력을 선택하게 되면 매월 급여 계산할 때 급여 자료 입력할 때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연말 입력을 선택하게 되면 매월 급여 자료 입력할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계산이 되고 연말 정산 때 한꺼번에 감면율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12번에 소득세 적용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소득세 적용률을 한번 보시면 그 소득세 적용률 관련해서 우리 교재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교재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93페이지에 원천징수 세액 적용 비율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원천징수 세액은 간이세액표에서 나온 금액을 그대로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00%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로자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의 120% 또는 80%를 선택해서
원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부분 적용받았는데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 징수한 세액보다 연말정산을 해보니까 환급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 환급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매월 원천 징수한 세액이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부분이죠. 그러한 경우에는 80% 정도로 원천 징수를 하고 환급 금액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반대의 경우 연말정산을 했는데 오히려 추가납부세액이 많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추가납부세액이 많이 나오면 그러니까 연말정산 시즌에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 달에 연말정산하는 시점에 그 달 소득 금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매달 원천징수세액을 조금 더 많이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 정도로 해서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내는 부분을 좀 줄이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소득세 적용률을 그런 의미에서 80%, 120% 선택해달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00%, 80%, 120%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80%나 120%를 선택했다면 선택한 이후의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80%를 선택했다면 12월 31일까지 80%를 계속 적용해달라는 겁니다. 120% 선택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계속 적용해달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급여자료 입력에 반영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 등록에서 예를 들어서 송리산 송화지 직원 같은 경우에 80% 적용했고요. 안기부 직원은 120%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 급여자료 입력 쪽에 들어가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1월달 급여 부분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송화지 직원 같은 경우에 보시면 소득세 100% 송리산이고요. 송화지 같은 경우에 80%, 안기부 120% 나오죠. 원래 간이세액표에 나온 세액보다 20% 더 추가해서 원천징수하는 부분입니다. 송화지는 80% 원천징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관련되는 부분, 송리산 직원 같은 경우에 보시면 감면율 90%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90%로 나온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자, 사원 등록에서 우리 추가 자료 추가 사항에서 보시면 송리산 직원 관련해서 급여 입력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연말 입력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연말 입력으로 변경하고 1월달 급여를 반영을 해보면, 자, 1월달 급여가 지금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마감 취소를 하고 감면율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면율은 연말로 표시가 되어 있죠. 연말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월 적용할 거냐 아니면 연말에 일괄 적용할 거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추가 자료 입력 사항에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원천징수 세액 적용 비율 선택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